R 기초 플러스 알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R 기초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R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 오픈소스 언어고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통계 처리 시스템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데이터 처리, 통계 분석, 그래픽, 시각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R은 그 R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코어 패키지가 설치가 되고 그 패키지 기반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패키지는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고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의 기능으로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스트링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든지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이런 그 패키지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가 원할 때 패키지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다음에 설치한 후에 그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R은 수학 언어 연산이라든지 통계 분석, 머신러닝 등 굉장히 많은 형태의 그 기능이 제공되어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전 프로세스, 예를 들면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표현까지 그 전 프로세스에 거쳐서 R 언어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 시대에서 R과 빅데이터는 정말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콤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데이터 과학자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그런 언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의 모델링이나 시각화 도구, 그 다음에 다양하고 강력한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분류, 회기, 그 다음에 군집화, 그 다음에 베이지안 학습 등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통계 처리, 수학 함수 뭐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을 제공하고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기능과 강력한 확장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 디플라이어 등등 형태의 그 패키지들이 제공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R은 여러 개의 그 데이터 형태를 다룰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표와 같은 형태의 그 데이터 구조를 굉장히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패키지들이 상당히 많고 종류가 강력하고 많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형 모델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패키지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GBM 뭐 이런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계속 제공해 주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 머신러닝 쪽 혹은 딥러닝 관련해 가지고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패키지 형태로 계속 개발돼서 제공이 되고 있죠. R은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시각화 도구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가 되는 패키지가 ggplot 혹은 ggplot2라고 하는 그런 패키지가 있죠. 그런 패키지들을 사용해서 표를 그린다거나 차팅을 한다거나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로 되어 있는 비정형 데이터, 이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도 요즘 회자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그런 패키지 기능도 TM이라는 패키지로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TM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둡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둡 그러면은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원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인 원조인 그 하둡과 어떻게 연동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R 하둡이라는 패키지, 그 다음에 R 플라이어, 그 다음에 R ODBC 이런 그 빅데이터 그 처리 시스템의 원조 하둡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패키지들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R 하둡인 경우에는 뭐 이런 RMR 해가지고 R에서 맵리듀스를 실행한다거나 R HDFS 그러면 이제 R을 통해서 HDFS 뭐예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죠. 그래서 HDFS 파일에 접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R 플라이어는 그 HDFS 데이터를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원조인 하둡과도 연동이 상당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RODBC는 R 환경용 ODBC 인터페이스 패키지다. 그래서 ODBC라고 하는 것은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ODBC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연동을 할 때 R은 RODBC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거기 ODBC를 통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구문을 R은 어떤 형태의 구문이 있는지 문법이 있는지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핵심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의 그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요 표시죠. 그래서 그 꺽쇠에 마이너스 이거 붙여서 쓰게 되는데 그 할당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에 1을 할당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print x 이렇게 하게 되면 그 x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해라. 콘솔에 출력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를 실행을 하게 되면 x라는 변수에 1이 할당되고 그 1을 출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print x는 1이 되겠죠. 1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변수 이름을 msg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숫자가 아닌 이제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럴 때 hello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는데 이때 사용하는 요 연산자를 우리 할당 연산자, 영어로 이제 assignment operator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x가 값에 5를 할당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위에서 printx 이렇게 명시적으로 print라고 그 함수를 써서 출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변수명만 쓰게 돼도 자동으로 프린팅이 가능한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11:30이라고 하면 그 정수형 타입 11하고 30번까지 30이라는 숫자까지 11, 12, 13, 14 쭉 해서 30까지 자동으로 저장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이런 특이한 형태의 그 기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R 객체에는 기본 객체와 확장 객체가 있는데 기본 객체는 크게 5가지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저장하는 캐릭터 타입, 그다음에 숫자를 저장하는 그 numeric, 그다음에 정수형은 인테저. 요거는 이제 복소수입니다. 컴플렉스, 복소수 객체. 그다음에 로지컬, true or false, 참과 거짓에 관련된 그런 논리형 데이터는 로지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5가지의 기본 객체가 R은 제공하고 있다. 이런 5가지 기본 객체를 통해서 정말로 좀 쓸만한 그런 데이터 형태를 그 저장하고 다룰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형태를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이 벡터는 같은 클래스, 같은 객체, 아까 기본 객체 5개, 그 5개 중에서 서로 같은 클래스의 객체들만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줄 보면 0.5에서 0.6 요 두 개의 엘리먼트가 숫자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 형태를 벡터 형태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x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x 변수라고 얘기 안 하고 x 벡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앞에 c라는 함수를 써서 벡터 데이터 타입을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c라는 걸로 벡터 데이터 타입을 생성할 수 있고, 첫 번째는 뉴메릭 숫자에 대한 형태로 묶여 있고, 두 번째는 논리형, 그 다음에 논리형이 true, false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아도 tf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a, b, c 요 큰 따옴표가 있죠. 이렇게 있는 경우는 스트링 형태다 혹은 캐릭터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콜론을 줘서 9라는 정수에서 29라는 정수를 한꺼번에 담아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0i 혹은 2 더하기 4i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 데이터 타입이 복소수인데, 그 복소수 같은 객체로 좀 담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지는 여하튼 벡터라는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 형태는 같은 클래스의 객체들로 모아져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벡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c라는 함수를 써서 벡터를 생성하게 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트릭스는 한국말로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행렬. 그래서 그 벡터가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트릭스는 행과 열로 되어 있는 2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차원이 확장되어 있는 2차원이고, 각각의 엘리먼트는, 원소는 같은 클래스의 객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렬은 이제 그 자리의 값에 따라서, 자리 위치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컬럼 와이즈 형태로 값을 저장하게 되는데, 컬럼 와이즈라고 하는 것은 왼쪽 상단의 컬럼을 기준으로 차곡차곡 데이터가 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부터 값이 채워진다라는 거죠.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파라미터를 주면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행렬에 저장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때 행과 열의 개수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n 로우와 n 컬럼이 각각 그 로의 개수,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의 개수, 여기가 로의 개수니까 로의 개수가 2개, 컬럼의 개수는 3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1과 6까지의 정수를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과 6까지의 정수를 컬럼 와이즈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왼쪽 상단부터 값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행렬을 만들 수도 있지만 dim 함수를 사용해도 행렬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이거는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담는 벡터죠. 그래서 m이라는 벡터를 먼저 만들고 그 벡터에 디멘전을 주는 거죠. 차원을. 그래서 차원을 함수로 줘서 m이라는 차원은 2,5 행렬이야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m은 벡터가 아니라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 여기가 로의 개수고 여기가 컬럼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5열 그 다음에 5가 이제 그러니까 2가 로의 개수가 되고 5가 컬럼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2줄 이렇게 되고 컬럼은 이렇게 5개가 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는 매트릭스를 cbind 혹은 rbind로 이 rbind 함수를 사용해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x를 1과 3의 그 벡터, y를 10에서 12의 정수형을 담겨져 있는 그 벡터 두 개를 만들었으면 이 두 개의 벡터를 cbind로 합쳐라라는 거죠. 합쳐라. 그래서 컬럼 바인드. 그래서 컬럼과 컬럼을 이렇게 합치는 형태가 cbind가 되는 거고, rbind는 x와 y를 rbind로, 로우 바인드로 그 합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컬럼 그 벡터가 두 개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로우 바인드로 그 합치는 형태가 되죠. 이게 cbind 형태고, 그죠? 컬럼. 그다음에 요게 이제 rbind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이 부분은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리스트 데이터 타입은 벡터와 매트릭스는 1차원이냐 2차원, 고차원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 엘리먼트들이 same 클래스였는데, 이제 리스트는 same이 아니라 다른 클래스인 경우, 다른 클래스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죠.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인데,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list라는 함수, 이걸 명시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파라미터로 원소들을 쓰게 되면 되는데, 1,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정수형이 되겠죠. 이건 얘는 문자가 되겠죠. 캐릭터 타입. 그 다음에 true는 로지컬이 되고, 1 더하기 4i는 복소수 컴플렉스가 되겠죠. 서로 다른 형태의 원소, 엘리먼트를 저장할 때, 그럴 때 리스트 형태를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데이터 프레임은 R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 형태의 그런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data.frame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data.frame. 그 다음에 거기에 콤마를 기준으로 표니까 표의 그 헤더 부분 있잖아요. 컬럼 이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얘는 id라는 컬럼과 name이라는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id라는 거에는 정수형 1부터 4까지 들어가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name이라는 컬럼에는 각각 김, 니, 박, 최 해가지고 스트링 형태가 같은 스트링 벡터가 들어갈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data.frame으로 생성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d와 name에 그 컬럼 name이 붙고,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로, 그 다음에 각각 1, 2, 3, 4, 김, 니, 박, 최 이런 형태로 저장되는 타입, 이걸 데이터 프레임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빅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향후에도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R 언어에 대해서 살펴봤고, R은 어떤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저장하고 다룰 수 있는지 각각 문법 구문까지 살펴봤습니다.